자, 오늘의 부록은 요즘 너무나도 핫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오징어 게임 코인에 탑승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뒷북일 수도 있는데 부디 이 열기가 오래 가길 바라면서 오늘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 1회부터 4회까지 다룰 거고요. 오늘 컨셉은 친구끼리 이제 드라마 같이 보고 끝나고 이제 이야기하는 컨셉입니다. 별책부록이 뽑은 오징어 게임 각 에피소드별 인상적인 장면, 명대사, 씬스틸러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 무궁화꽃이 피던 날. 희망퇴직 후 사업도 망해 사채빚을 진 기훈은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게 된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만난 공유 도깨비가 10만원 빵 딱지치기를 기훈에게 제안한다. 기훈은 돈을 내는 대신 뺨을 맞아가며 돈을 딴다. 사실 공유는 기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명함을 주며 돈 벌기 게임 참가를 권한다. 이혼 때문에 따로 사는 딸이 새아빠와 곧 미국에 가서 살 거라는 걸 기훈이 알게 되고 양육 비용이 있으면 딸을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을 노모에게서 듣는다. 결국 기훈은 명함으로 연락해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그를 데리러 온 차에서 정신을 잃는다. 깨어난 기훈은 처지가 비슷한 455명과 함께 게임 동의서를 쓴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시작된다. 그런데 술래 로봇 영희가 뒤돌아볼 때 움직인 사람이 총을 맞고 죽는다. 결국 255명이 죽고 기훈과 어릴 적 친했던 동네 동생 상우는 게임에서 살아남는다. 작품 첫 번째 장면이 나올 때 동네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회상씬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작품 대사 있잖아요. 나레이션. 네. 기훈이 읽어주는데 우리 동네에선 그 놀이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이게 작품 첫 번째 나레이션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그 어렸을 적 놀이 얘기할 때 오징어 이거 놀이 얘기했었는데 맞아. 오징어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때는 어렸을 때 오징어 놀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오징어라고 불렀다는데 그게 저희가 했던 얘기 그대로 나레이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오징어 게임 룰을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실제로 모르겠어요. 해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묵사발님 오징어 게임 오징어 놀이 해보셨다고 전에. 전 오징어 천재죠. 사실 이게 해보지 않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포인트는 네. 몸싸움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한 발로 깽깽이로 이기느냐 두 발로 이기느냐인데 공격하는 사람이 깽깽이로 이기려고 마지막 지점까지 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몸통을 가로지르는 미션을 달성하는 게 요또 재미예요. 그래야 두 발로 딱 그렇죠. 쓸 수 있다. 네. 이 지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되어 있고 밑에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오징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네. 위에서부터 공격을 해요. 깽깽이로 공격을 해요. 한 발만 땅에 닿고. 근데 이게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로 내려와서 공격자가 그 수비자들이 그 몸통 안에 다 있거든요. 땅에 한 발이 닿지 않고 그거를 가로질러 가지고 원래 출발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와 세모가 겹쳐졌으니까 세모 모양의 밑에는 좀 약간 원이지만 타원이지만 그런 쪽을 밟으면 이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치트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이 네모난 중간에 직사각형 모양을 가운데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럼 통로예요. 그건 수비자들이 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공격자도 거기를 통과해서 그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로로 지나가면 깽깽이 한 발에서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수비자들은 막 막아내죠. 막 몸싸움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걸 지나가요. 왜냐면 한 발로 이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쑥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문이거든요. 오징어를 관통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지는 거죠. 옷 찢어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진짜? 눈 한 빠지고 눈은 안 빠지고 안경 깨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뭐 옷도 많이 찢어지고 사실 단추 이런 거는 뭐 단추 있는 옷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라운드 티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라운드가 다 늘어나요? 이만큼 늘어나서 V넥이 돼 있고 아 진짜. 예,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 친구들이랑은 거의 안 하는 놀이.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해보고 우리 할까요?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딱지를 처음에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딱지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빨간색, 맞아. 파란색 딱지가 모양이 너무 반듯하고 재질이 너무 좋아서 무슨 딱지 어디 구찌나 프라자 이런 거 써있나 싶을 정도로 딱지는 원래 잡지나 신문지로 만드는 건데 딱지를 그렇게 해서 아 역시 어른이용 게임은 딱지도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딱지치기 목숨 건 애들 막 이따만큼 딱지 막 거의 품고 다니면서 아 그럼요. 나 이만큼 딱지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종이백에다 그중에- 딱지를 이만큼 가득 채워서 다니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약간 진짜 약간 편법처럼 박스 테이프 있죠. 네. 테이프를 둘둘 만 종이를 가지고 딱지를 접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웬만하면 다 뒤집어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니까 네. 약간 실격패 인정해주지 않죠.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 책받침 잘라놔요? 플라스틱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그거를 딱지 가운데 들어가는 모양으로 잘라요. 아, 그걸 이게 안에다 넣는 거죠. 진짜네. 이게 찐치네. 참. 제가 딱지 천재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잠깐 얘기 딱지 너무 고급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있는 네. 집안 자식들은 그 두툼한 잡지를 과감히 그냥 찢어버리면서 왜 종이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코팅된 거. 코팅 그렇죠. 약간 된 코팅된 종이를 두 겹 세 겹 하는 거랑 신문지나 이렇게 아이, 얇은 그런 거 거. 가벼운 거 하는 건 금방금방. 네. 그게 또 이제 어떤 나 있는 집 딱지. 자식은 돈으로 접는다는 줄 알았어. 네, 저는 경마하는 장면이 좋더라고요. 아 따보셨습니까 경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딴 느낌. 경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 경마를 해서 돈을 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참 아니 왜 경마를 해서 돈을 땄는데 그만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따지? 아니 저 사람이 경마에 무슨 중독이 됐거나 네. 뭔가 이러면은 그렇지.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거 아니고도 따면 딴 거 근데 계속 해야 되는데. 오히려 따는 순간부터 잃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딱 그 익절이잖아요. 익 보고 딱 그만둔 건데 아니 그쵸, 그 정도 힘들지. 정신 상태면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을 것 같고 망나니도 아닐 것 같고 맞아. 아무튼 경마 장면 아주 통쾌했습니다. 맞아. 내가 딴 듯한. 근데 어쨌든 맞아, 저도 일타가 그랬습니다. 딱 따는 거잖아요. 그게 예. 저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데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에 대한 판단이요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술래가 너 움직였지? 그런데 아니야 하고 우기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뭔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이게 판단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놀이는. 그리고 이 드라마도 보면 이게 움직이는데 총을 안 맞고 그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나는 안 움직였는데 총에 맞는 거야. 근데 이미 총에 맞았기 때문에 변명도 할 수 없어. 이게 왜 항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움직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정보는 좀 알려줬어야지. 뭐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저 정도 움직이면 죽나? 근데 이제 한편으로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까지 허용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참가자들이. 그래서 더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AI로 했잖아요. 막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막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조금 잡잖아요. 그 0이래요 이름이 로봇이. 이제 센싱을 하는데 약간 외형선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드라마 연출은.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총을. 뭐 기훈이 형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맞기도 하고 잠깐 입 모양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가 싶다가 근데 뒤쪽에 가면 되게 이상한 게 저 사람 분명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엑스트라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엑스트라이고요. 오게티라 그래요. 그런 걸. 여러분 게임 그 숙소에서 참가자들이 깨어날 때 BGM 부금 기억나세요? 그 빰 빰빰 장학퀴즈. 빰빰빰빰빰 그게 딱 들리는데 그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장학 퀴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장학 퀴즈 생각이 났을 것이다. 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일요일마다 듣던 그 우리는 음악. 알지. 네, 그렇죠. 일부러 장학 퀴즈를 생각하라고 노린 근데 거 그걸 아닌가? 봤어요? 난 안 봤는데.
재미없는 걸 왜 봐? 정확히죠? 그렇죠. 그러게 끝까지 본 기억이 없네. 아니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를 왜 봐요? 근데 그게 무슨 아니, 넌센스 퀴즈 푸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심각하게 막 문제 막 그 예능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진짜 애들이 똑똑한 예. 애들 나와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장학 퀴즈 재미없어. 그리고 게임 하러 갈 때 왜 계단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떠오른 거 없으세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 예서의 계단 그림 요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들 이렇게 얼굴 사진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기훈이 정말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보고 게임에 처음 참가하는 거니까 뭔가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담아서 스마일 딱 하는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람이 죽는 걸 게임에서 봤으면 그런 미소는 불가능했을 텐데 너무 활짝 웃어가지고 제가 이제 무표정이라고 이 방송에서 늘 놀림받지 않습니까? 저렇게 웃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릴 때 음악이 갑자기 나옵니다. 플라이 투 더 문이잖아요. 사랑 노래인데 사실 역설적이죠. 배경 음악은 사랑 노래고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바로 떠올랐던 장면이 영화 킹스맨에 보면 그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나올 때 그 거기 있는 사람들 나쁜 놈들의 머리가 팡팡팡팡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예,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거하고 또 킹스맨 그 다음 편인가에서 교회에서 그 콜린 퍼스가 사람들을 막 죽여요. 너무 잔인하게. 근데 그때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떠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화 지옥. 첫 게임 생존자들 중에서 게임 중단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게임 중단 투표가 시작되고 결국 한 표 차이로 게임이 중단되어 참가자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온다. 기훈은 경찰에 찾아가 살인 게임을 폭로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고 명함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온다. 황 형사는 실종된 형을 찾아 형이 살던 고시원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명함을 발견한다. 기훈의 노모는 당뇨가 심해 입원을 해야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오고 기훈은 여기저기 수술비를 빌리러 다닌다. 알리는 일하던 공장의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장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다. 새벽은 북한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다시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 상우는 경찰의 체포를 피해 숙소에서 자살하려 하며 덕수는 조직의 돈을 도박으로 날려 배신자로 찍히고 살해 위기에서 도망친다. 결국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한 그들 앞에 게임 재참과 권유 명함이 도착하고 그들은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승합차를 탄다. 처음에 관을 화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관에 선물 띠가 붙어 있어요. 핑크색으로 선물 포장이 돼 있는데 고시원에 있던 명함 상자가 맞아, 요 맞아. 관처럼 똑같아.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디테일이고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확 지나가는데 일시정지해야 보여요. 거기 주변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데 뭐 라캉이라는 학자의 욕망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라캉이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뭐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이런 이론을 지지했대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그 욕망 완성의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지옥이잖아요. 제목이 지옥이라는 곳은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죽음이라는 그걸로 해서 선물 상자에 포장되어서 화장해서 보내버린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느끼긴 했는데 그 부분과 이제 게임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마지막 한 표 기가 막히게 반반 되잖아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반대를 찍죠. 그러니까 전 반대 찍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고요. 그 오일남 할아버지도 사실 약간 시한부 인생으로 묘사가 맞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나가지 않고 게임을 할 거라고 이제 기훈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반대를 누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뭐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그치, 뭔가 이상해. 차라리 만약 그 1번 할아버지가 이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1번부터 하게 하고 마지막인 그 우리 주인공이 그 선택을 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뭔가 마지막에 뭔가 반전과 마지막에 뭐 이걸 심어두고 싶어 하니까 그게 뭔가 숨어 있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는 2화 딱 시작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1번, 주인공 마지막 번
이게 계속 뭔가 계속 남더라고요 머리에. 오일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투표하기 전에 딱 그렇게 100명 100명으로 반반씩 나누어질 거라고까지는 주최 측이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렇게 딱 반반으로 딱 팽팽하게 될 거는 사실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럴 부분인 수 것 같아요. 있죠. 이제 성기훈이 밖으로 나가서 그 경찰관한테 자기가 겪었던 살인 게임 얘기를 하는데, 그 경찰관이 물론 대본에 써 있던 거지만 핵심을 너무 잘 요약해서 성기훈한테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줄거리를 1분짜리로 요약하면서 야, 이 경찰관 진짜 요약 능력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명함에 네.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8650에 4006번이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있는 번호인지 어쨌는지 지금 넷플릭스를 보면 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진짜? 010034로. 그래서 이거 CG가 대단하구나. 명함에 번호 같은 건 막 마음대로 진짜?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몰랐네. 그리고 그 상우가 이제 경찰한테 쫓기는 경제사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숙소에서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게 이제 번개탄 피워놓고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양복 입은 채로 젖어가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아로마 테라피 향하고 그런 걸 하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외국인은 저게 번개탄로 자살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향을 피워놓고 욕조에 들어가서 지금 명상을 하고 있구나. 왜 옷을 입고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리고 이제 오일남 그 편의점 소주신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더라고. 여기가 더 지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최 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연기한 거였죠. 성기훈한테. 배신감 느꼈고, 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갔다 온 경험 때문에 내가 다시 갈 때는 뭔가 대비를 해가거든요. 거기에 대충 뭐 공간 구조도 알고 어느 정도로 통제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벽이 이렇게 막 그 숨을 참아서 기절한 척했다가 깨어나서 이제 뭐 다음 화에 뭐 다른 걸 하는 그런 그 심리나 행동 묘사가 되게 괜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당 1억으로 목숨값이 쳐지는데 너무 싸다.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왜냐면 그 교통사고 만약에 나서 사망하는 분도 지금 사망 합의금이 한 5억 그래요? 이상으로 알고 잘못했네. 있는데, 예. 목숨값 1억은 좀 야박하네. 너무 싼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화 우산을 쓴 남자. 황영사는 잠입에 성공해 일꾼으로 위장하고 기우는 상우, 알리, 일남과 그룹을 형성한다. 취침시간 화장실에 간 미녀는 시간을 끌고 새벽은 환풍기에 들어가 설탕 녹이는 것을 본다.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 참가자 111번은 빵 속 쪽지로 게임의 힌트를 얻는다. 참가자들은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모양 중 하나를 고르고 곧 동일한 모양 자국의 설탕 뽑기를 받게 된다. 뽑다가 실패한 사람은 탈락하여 사살되고 뽑기에 성공한 사람은 숙소로 돌아온다. 우산을 뽑은 기우는 뽑기의 뒷면을 핥아 가까스로 성공한다. 뽑기에 실패한 119번이 요원의 총을 빼앗아 네모의 마스크를 벗겨 얼굴을 확인한 뒤 자살한다. 그리고 프론트맨이 나타나 얼굴이 드러난 네모를 사살한다. 황영사는 사살된 네모의 마스크를 줍는다. 이번 편 어떠셨습니까? 뽑기 쪽자라 그래, 쪽자. 묵사발님이 어렸을 때 계신 지역에서는 쪽자, 우리 동네도 쪽자예요. 쪽자. 쪽자. 같은 집. 지역에 사셨군요. 부산 아이가. 쪽자는 어떤 의미의 쪽자예요? 뭐 이렇게 쪽 찍는다, 국자 이런 건가요? 쪽 짓는다가 뭐예요? 쪽자가 이렇게 그 뭐 국자 찍을 때.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국자를 쪽자라 그러잖아요. 국자를 네, 쪽자라고 그거 말하는 불렀어요? 거예요. 저희는 국자를 말한 거구나. 그거 이제 쪽자하는 약간 방 같은 게 있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저희 동네는. 네, 저도 천막 있었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쪽자가 물에 담겨 있어요. 맞아.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비위생적이다. 지금 생각하면. 국자들 중에서 골라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돈을 50원인가를 이렇게 내면은 아줌마가 설탕을 거기다 부어주죠. 그러면은 이제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연탄 불 위에다가 직접 해먹는 거예요. 설탕이 이렇게 약간 수북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내는 이유는 골고루 일찍 녹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가지고 녹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게 잘 녹으면 좀 맑게 돼요. 까실까실한 설탕이 없을 만큼 잘 녹인 다음에 옆에 걸려있는 통이 있어요. 통에 네. 하얀 가루가 있죠. 그건 소다죠. 소다. 그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콕콕
한 두어 번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당히 부푼 그 쪽자를 그 젓가락을 가지고 재빠르게 먹어야 해요. 성급히 먹다가는 입천장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죠. 기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저 아직도 제 허벅지에 흉터가 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떴는데 네. 걔가 떨어져가지고 촛농처럼 어쨌든 좀 들러붙잖아요. 달라붙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내가 손으로 떼도 걔가 이제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미 닿죠. 화상을 네, 입었어. 화상 입었죠. 아, 저는 지금 판도라님이 뽑기를 쪽자라고 불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다른 거 그거를 얘기하시는 눌러가지고 모양 내는 걸 저희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마치 얘기예요. 대명사처럼 다 그냥 전부 다 음. 쪽자라 그랬어요. 저희는. 그게 경상도나 부산 지역. 부산. 혹시 제 기억이 해운대. 왜곡돼 있다면 어떤 저희 그 부산 지역의 저희 고향 친구분들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누르는 걸 따로 얘기했을까요?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좀 달랐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이제 뽑기로 불렀고요. 어렸을 때 판도라님이 얘기하신 자기가 해서 먹는 거는 먹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는 먹기. 자기가 해 먹는 거. 그리고 만두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동그랗게 이제 그 만두피처럼 핀 다음에 가운데서 설탕 가루를 붓고 반을 접어서 진짜?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툭툭툭툭툭툭 가생이를 이렇게 설탕을 안에 찍어주는. 넣으신다고? 설탕 안에 설탕을 네. 또 넣어. 네, 그 만두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오, 만두 먹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한 게 번도, 있었고. 저희 동네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와 갑자기 좀 아. 뭔가 억울하네. 저 다음번에 혹시 이거 해드릴 일 있으면 만두 제가 한번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단점이 네. 이거 집에 있는 국자로 하면 국자는 그냥 한 번 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 네. 아, 좀 많이 그럼요. 국자 다 한 번씩 태워서 엄마한테 다 등짝 맞아보셨잖아요. 맞았죠. 저는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유튜브에서 자꾸 달고나 얘기하는데 달고나 매우 거슬립니다. 달고나란 말 어렸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그래요? 없고 이 달고나는 알고 보면은 저보다 약간 윗세대들이 설탕이 아니라 포도당 덩어리를 노려서 그죠? 그 네모나네. 뭐 이제 와서 검색해 보니까 아는 건데 어쨌든 달고나는 이렇게 뽑기로 뭐 눌러서 모양 찍고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고나는 다른 거고 저는 뽑기라고 불렀고 이 게임 안에서도 설탕 뽑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뽑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 명칭인 거죠. 근데 달고나가 계속 쓰여가지고 달고나는 다른 건데 달고나 커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뽑기에서 경악한 게 뽑기가 은색 통에 담겨 있는데 통을 딱 여니까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재생을 그만 멈출까 했어요. 마치 도깨비에서 공유 몸에 칼 꽂힌 그거 보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바늘 없었어요. 손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집에 그걸 들고 가서 정말 바늘로 찍어 오는 애가 있었는데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어려운 거를 했어. 그럼 아저씨가 그 어려운 모양만 그걸 선택한 애들한테만 시침핀을 줬어요. 바늘이 아니라. 그 위에 왜 이렇게 도구를. 핀인데 위에 이렇게 약간 진주 모양처럼 동그라미. 여기 동그란 네. 거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진주도 네. 진주인 거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있는 거가 더 좋아. 잡기가 좋아서 그걸 좋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긴 거고 왜 이렇게 시침핀 뭔지 아시죠? 위에 이렇게 삐죽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 네, 있는 동그란 거 달린 거. 그거를 어려운 것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별 같은 애 있잖아요. 별. 진짜 별 끔찍하잖아. 저희는 바늘 같은 도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안 해줬고 할기 하잖아요. 그 할기가 실제로 해보면 모양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별이 이제 왕따시만 했는데 핥잖아요. 그러면 그 침 때문에 별이 약간 줄어들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핥아서 뽑은 거하고 정말 손기술로 뽑은 거하고 뽑힌 마지막 모양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렸을 때 핥아서 뽑아온 것도 약간 친구들끼리 너 약간 뭐 야매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 다 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싹싹싹 혓바닥 해갖고 핥아가지고 딱 이쁘게 만드는 거죠. 가공.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핥기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에서는 마치 핥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뭐 열쇠인 것처럼 나왔지만 핥으려고 뽑기를 잡은 상태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해보면 끄트머리가 부러지죠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번은 손으로 해야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총 그렇죠. 맞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화 쫄려도 편먹기. 계란과 사이다 한 개씩 1인당 식사로 배급되고 덕수파는 타인의 목까지 가로채 먹는다. 항의하는 참가자를 덕수가 구타해서 죽이고 주최 측은 방관한다. 참가자들은 게임 시간 외에 서로 죽여
경쟁자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취침 시 폭동에 대비한다. 소등 후 참가자 간 죽이기가 시작되고 27명이 목숨을 잃는다. 일람의 호소로 폭동은 중단되고 날이 밝은 뒤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된다. 단체전이라 10명씩 조를 짜야 하는데 덕수에게 배신당한 미녀가 기훈의 팀에 합류한다. 게임은 줄다리기였는데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하기 때문에 패배한 팀은 모두 떨어져 죽는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훈팀이 게임을 준비하러 가던 중 일람이 전략을 말한다. 전략은 통하는 듯 했으나 다시 역전당하고 상우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앞으로 세 걸음 가자고 한다. 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에피소드가 조금 어색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이 그랬어요? 그냥 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 일람이 부각되는 에피소드였잖아요. 일단 조를 짤 그렇죠. 때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이제 팀이 짜진 다음에 이동할 때 같이 모여서 어딘가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나 때는이 나오잖아요. 나 때는 하면서 뭔가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자기적 약간. 자기적이었어요. 좀 뭔가 어색했어. 그 사람이 주체자였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살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일람이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음. 공감되는 게, 왜냐면 이게 단체전으로 줄에 다 네. 묶여있기 때문에 주최 측이 살려주고 싶어도 어떻게 다른 사실 방법은 살려주기가 없었으니까.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일람이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약간 노인으로 쓸모없는 듯한 취급을 받다가 이제 이번 화로서 막 급반전이죠. 이런 노인의 지혜, 약간 그런 느낌? 분위기가 이제 여자 3명이 있고 상대편은 다 남자라 이제 다들 그죠, 절망적인,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상태에서 뭐 그때 누군가가 전략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네모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 세모, 그 다음 동그라미. 그래서 네모가 관리자, 세모가 병정, 그 다음 동그라미가 일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이 많을수록 계급이 높다. 그러니까 사각형, 삼각형. 이제 원은 각이 없으니까. 이제 황영사, 이름은 준호인데, 준호가 지난화에서 네모가 얼굴 팔려가지고 프론트맨한테 죽고 득템을 하죠. 네모 마스크. 좋은 계급장. 그래가지고 황영사가 네모로 레벨업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얘네들끼리 규칙이 있잖아요. 서로 그 상급자가 묻기 전에는 아래 계급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모가 동그라미인 줄 알고 뭐 너 여기서 뭐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그 황영사가 네모로 딱 가면을 쓴 다음에 상급자가 묻기 전엔 먼저 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규칙을 잊었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원래는 촬영할 때는 이게 존댓말이었대요. 그러니까 계급은 있지만 규칙을 잊었습니까? 뭐 상급자가 묻기 전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감독이 보니까 좀 어색하다 생각했나 봐요. 위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반말로 뭐 더빙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이 111번 나중에 그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뽑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주최 측 중에 공모자들한테 다음 게임 힌트를 쪽지로 받는데 지난번에는 빵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삶은 계란 그거 노른자 어떻게 안에 해요,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라는 어떻게 생각이 하는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거는 했지? 어떻게 나만 했냐면요. 모르는 거야? 닭에게 먼저 쪽지를 먹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럼 큰 그림이구나. 탈출돼야지. 너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네? 그리고 저는 그 서로 막 이렇게 싸울 때 참가자들끼리 갑자기 다른 이정재 배우 출연 영화가 생각났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이정재가 레이라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이렇게 살인 청부업자 이런 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혼자 상상한 게 갑자기 그 이정재 배우가 레이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레이가 굉장히 쉽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도륙내는데 그런 패러디가 누군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건데 바로 이제 아침이 되고 게임을 하는데 팀 짜기를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바른 느낌인 거예요. 불과 몇 시간 그러니까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여서 앙금이 있을 텐데 너무 갑자기 예의가 발라지니까 좀 약간 심리가 좀 건너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약간 영웅처럼 전략을 짜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자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뭐 딱 봐도 높아봤자 뭐 한 10층 정도 될라나?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리지 않고서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요. 근데 그
일남이 전략을 설명하는 게 너무 그래, 긴 너무 거예요. 구구절절했어.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 대사를 한 번에 끝내서 모든 배우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대단하다고 선배님. 한 400자 분량을 한 번에 하신 건데 지금 제가 그 에피소드별 요약한 걸 300자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한 건데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0자를 다 사실 전달하려면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게다가 노인이기 때문에 말이 느려서 이걸 다 말하기 전에 도착했다. 이미 줄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들었습니다. 동그라미들 일꾼들이 밑에서 이게 도르래를 막 감고 있는 거야. 도르래. 천천히 다 도르래 말할 너무 때까지. 단어 오랜만이야. 그리고 거기 오일남 대사 중에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그거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목숨 갖고 장난친 거지. 그리고 그 교차로 쓰라는 거 있는데 줄 잡을 때 근데 그 교차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가 있는데 내가 오른손잡인데 교차로 서서 왼손으로 줄 잡게 되면 힘을 못 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거 제가 유튜버 중에 분명히 실험한 사람이 있을 거다 해서 찾아봤는데 이 전략으로 실험한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힘이 차이가 나면 이 전략이 안 먹힙니다. 그냥 이제 약간 영화적인 설정, 드라마적인 설정인 것 같다. 뭐 아니면 힘이 완전히 똑같으면 좀 먹히는 전략이 근데 아닐까. 그 실험은 애시당초 정확한 결말을 얻을 수 없는 실험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앞에 낭떠러지가 없거든. 네. 절박함과의 그 어떤 그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인간의 모르는 그 초인적인 힘이 나와야 돼요. 이 에피소드 4화 마무리가 되게 유명한 게 외국인들이 친구끼리 앉아서 4화를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 끊기 드라마 딱 끊을 때 그 전략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끌려가죠. 상대방으로. 이제 다 죽게 생겼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상우가 상대편을 넘어뜨리려고 원래 줄다리기에서 뭐 비매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 가가지고 저쪽을 일단 넘어뜨리자 해가지고 앞으로 가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화면이 탁 어두워지면서 에피소드 4화가 끝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가 아우 하면서 왜 여기서 이 중요한 때 오 마이 끊냐. 갓! 그쵸. 마더퍼건만! 그런 장면이.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이렇게 1화부터 4화까지 얘기해 봤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5화부터 9화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